자, 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은 현장 답사를 하는 시간인데, 자, 오늘 가야 할 곳은 흑석동입니다. 그래서 흑석뉴타운을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흑석뉴타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투자에 대한 수익성이 많이 남아있어서 제가 가보는 건 아니에요. 흑석뉴타운은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 뉴타운의 완성도가 이제 거의 완성돼 가고 있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우리가 프리미엄이 어떤 지역이 이렇게 많이 붙을지, 앞으로 흑석뉴타운처럼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서 내가 투자를 한 곳이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서 내가 투자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중에 흑석뉴타운을 한번 예시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곳에 투자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투자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가는 건데요. 흑석뉴타운의 그런 의미에서 지역들을 분석을 해보면, 흑석뉴타운은 이렇게 9호선이 지나가요. 9호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9호선이 이렇게 지나가서 여의도로 해가지고 이제 김포공항까지 연결이 되는데, 흑석뉴타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는 반포 잠원주구가 있어요. 반포 잠원주거 지역이 있고, 왼쪽으로는 여의도 업무지구가 있고, 위로는 한강대교를 건너서 용산 업무지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반포 잠원지구가 철거를 하게 되면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실 여기를 잘 안 떠나려고 하거든요. 학군이 굉장히 좋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철거가 되면은, 이 부분이 철거가 되면은 여기에서 집을 얻을 만큼 충분한 여유 주택들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새로 지어지는 이 아파트 쪽, 흑석뉴타운 쪽으로 오다 보니까는 흑석뉴타운의 아파트 가격이 마용성에서 빠져있지만, 마포, 용산, 성동구에서 빠져있지만 오히려 거기보다 더 훨씬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단지가 있는 것도, 옆에 이런 든든하게 자본이 있는 곳들이 이주를 해주면서 가격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9호선을 타도 바로 여의도를 전체가 다 9호선이 통과를 하기 때문에 여의도 업무지구가 굉장히 가까운 장점, 그리고 용산 업무지구도 다리 하나만 건너면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지척에 이제 자리를 두고 있죠.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곳이 흑석뉴타운이고, 입지가 좋으니까는 당연히 프리미엄도 많이 붙어 있겠죠. 입지에 대한 뉴스들을 한번 보면, 노량진만 하더라도 입지 깡패, 노량진 뉴타운 프리미엄만 4억, 2019년도 뉴스이거든요. 근데 1년에 1억씩 올라, 지금 한 6억 정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흑석뉴타운 3구역, 이거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참고를 한 건데 프리미엄만 거의 8억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를 해서 그곳이 재개발이 돼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런 투자에 대한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가액이 1억 7,500밖에 안 되지만 프리미엄은 7억 8천까지 붙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한 권리금액 비슷하게 개발 예정지 또는 개발이 안 된 곳들은 굉장히 낮은 금액에 사지만은 프리미엄 자체만 7억 8천, 8억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을 선점하는 게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공부를 하는 이유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게 우리 이 유튜브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이렇습니다. 자, 흑석뉴타운, 노량진 뉴타운, 신길 뉴타운, 우리 금천구까지 가고 또는 경기권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요, 이 재개발이 되게 이 입지가 좋고 재개발이 되는 곳들이 평가를 할 때는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평가를 해요.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평가를 합니다.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현재의 상황만 놓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 흑석동이건 노량진이건 신길이건 금천구건 간에 평가 금액은 거의 얼추 비슷하게 나와요. 얼추 비슷하게 나오고요. 여기에 대해서 분담금도 사실 비슷하게 나와요. 이 분담금은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 물론 공사비 포함하고 있고요. 공사비, 그리고 조합에 대한 운영비들, 그리고 우리가 이주를 할 때 이주에 대한 관련 비용들, 이주에 대한 이자들, 이런 것들이 다 분담금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사실 이것도 흑석이나 노량진이나 신길이나 금천이나 경기권에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비는 비슷하겠죠. 그리고 이주비에 대한 이자도 거의 차이가 안 나겠죠. 그러니까 이 분담금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대한 투자 금액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은 이 지역에 대한 프리미엄이에요. 프리미엄이 어떤 지역이든 간에 투자에 대한 수익성을 좌우하죠. 그래서
프리미엄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어디를 투자하더라도 투자 금액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같은 투자 금액을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프리미엄이 높아질 곳을 투자를 하는 게 목적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현재 지금 뭐 불광동에 투자를 하던 한강변에 투자를 하던 개발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투자 금액이 얼추 다 비슷해요. 뭐 1억에서 2억 사이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프리미엄이 7억에서 8억이 형성될 것이냐, 프리미엄이 경기권은 지금 이주를 하더라도 1억 2억밖에 안 되거든요. 뭐 원당 뭐 이런 데들, 뭐 인천 이런 데들은 이주를 하더라도 지금 프리미엄이 1억 5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같은 금액에 투자를 하더라도 향후에 7억 8억이 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 있어서는 투자를 성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알아볼 거고요. 그렇게 이제 흑성뉴타운의 한번 전반적인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면 뭐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현장 답사를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쭉 보시면은 관리 처분된 데가 있고 이제 아파트들이 다 입주한 데가 있고 마지막 퍼즐이 이제 한 3구역, 9구역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흑성뉴타운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지역의 가격들만 보더라도 마용성 저리가라로 형성이 되어 있죠. 7구역의 아크로 리버하인 같은 경우는 이제 18억 5천, 그전에는 거의 20억 가까이까지 나갔고 그리고 롯데캐슬 뭐 에듀폴의 이제 흑석 8구역 같은 경우는 32평 기준으로 한 14억 2천, 그리고 동부 센트레빌 제일 먼저 입주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되긴 했어도 한 14억 정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석동의 전반적인 입주와 프리미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자, 지금 현장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지나가고 있는 곳은 고속터미널역인데 제가 지금 흑성역을 찍고 가고 있거든요. 반포에서 지금 흑성역까지, 그러니까 고속터미널역에서 흑성역까지 차량 이동 거리로 4.1km, 그러니까 흑석동의 입지는 굉장히 좋은 거죠. 오늘 바람 엄청 부네요. 막 오토바이가 밀리는데요. 오늘 4월 21일 화요일인데 오늘 춥네요. 오늘 꽃샘추위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비가 오고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추워도 가고 있습니다. 이런 날은 진짜 사무실에서 이 부동산이나 읽어주고 있어야 되는데 오토바이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반포대교를 넘어오는 이 다리인데 이 지금 위에 다리 고가 보이죠? 이게 반포대교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3.8km 남아있네요. 이제 흑성역 근처 가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현충원을 지나면서 흑성역으로 가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게 한강현대아파트예요. 한강현대아파트 1988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용적률을 꽉 차게 지었습니다. 그때 왜냐면은 이 한강현대아파트랑 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명수대 현대아파트가 나오는데 올림픽대로에서 흑석동이 보이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었다고 해요. 한강변에. 왜냐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아시안게임, 올림픽게임을 하면서 이제 한강변이 개발이 잘 돼 있는, 우리나라 개발이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자, 왼쪽이 보이는 게 지금 센트레빌, 동부 센트레빌 흑석 5구역을 재개발을 해가지고 흑석동에서는 거의 제일 먼저 입주한, 흑석 뉴타운 중에서는 가장 먼저 입주한 아파트이고요. 저기 정면에 지금 보이는 흑석 7구역을 개발을 한 거죠. 흑석 7구역을 개발한 대림 아크로리버, 저기 같은 경우는 흑석 7구역, 지금 흑석동에서 가장 가격이 비싸게 나가는 아파트예요. 한때는 33평 기준으로 금액이 호가는 20억까지 나왔었는데 지금은 한 17억에서 17억 5천, 뭐 18억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반포나 잠원동에서 재건축이 될 때 이 서초구민들이 이제 이주지로서, 그러니까 집을 구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많이 넘어와요. 왜냐면은 여기 흑성역에서 9호선을 타게 되면은 뭐 세화여고, 뭐 세화중고등학교 이런 데를 다 갈 수가 있거든요. 좌측에 보이는 게 지금 흑석 뉴타운입니다. 흑석 뉴타운. 저는 그 흑석 7구역을 지금 잠깐 지나서 노들길 타는 곳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그리고 다시 유턴을 해갖고 흑석 7구역
아크로 리버하임으로 다시 들어갈 거예요. 요즘에는 이름을 너무 많이 막 이렇게 다르게 지어가지고 외우기도 힘들어. 리버팍, 리버하임, 뭐 포레스트, 뭐 어쩌고 저쩌고. 이 흑석 7구역 아크로 리버하임을 지나자마자 지금 보이는 곳이 여의도예요. 63빌딩 보이시죠? 63빌딩 보이고 지금 저 BMW가 지나가는 곳이 노들길이에요. 저 고가를 지나가면 노들길인데 저거를 타면 여의도까지 5분 안에 도착을 해요. 예, 흑석동의 위치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지금 한강 넘어 보이는 곳이 동부 이천동 그리고 용산이죠. 저는 여기 지금 그 노들길로 타는 고가 밑에서 다시 유턴을 해가지고 자, 지금 흑석동 그 오른쪽에 흑석동이 시작되는데 저기 위에 마크리스라고 하나 보이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가로수들이 좀 가리고 있는데 참고로 한강뷰가 굉장히 좋은 자 마크리스 지금 보이시죠? 저 건물이 세기의 결혼 장동건과 고소영이 신혼집을 차렸던 곳입니다. 자, 지금 아크로 리버하임 가운데 길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는 학군보다는 어떤 서초구와의 어떤 그 연계성 아니면 접근성 그리고 교통이 금액을 되게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자, 아크로 리버하임 사이를 지나가고 있고요. 뭐 여기는 특별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지금 공사 현장이 하나 보이는데 여기는 공원이었거든요. 근데 공원을 재정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타운하우스처럼 이렇게 개발되어 있는 흑석 뉴타운 7구역의 아크로 리버하임의 일부 동의 모습이에요. 요것만 보면 꼭 한남 더일 같이 생겼다. 좋네요, 생각보다. 자, 이걸 돌면은 자, 이쪽이 존치구역이에요. 이제 이쪽은 정비구역이 해제가 돼 있고 존치가 돼 있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새 빌라들 많이 지었죠.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이제 존치구역으로 남아있는 곳도 있고 10구역이 이제 해제 절차를 밟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또 이제 막 짓고 있네요, 이제. 그쵸? 다 지은 곳도 있고. 뉴타운이 해제되면은 이런 식으로 건물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와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해제됐다가 다시 지정되는 곳들 중에 지정 신청하는 곳 중에 그 사이를 틈타서 여기도 또 시공 현장이 있네요. 그 사이를 틈타서 이렇게 신축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게 되면은 정비구역으로 재지정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곳이 염리 5구역이 어떻게 되는지, 마포구의 염리 5구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농 9구역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데들이 만약에 재지정이 안 되면은 해제구역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걸로 판단이 돼요. 정비구역들은 이 존치구역들, 정비 해제구역들은 접도율 같은 경우는 되게 안 좋은 편인데 어떻게 희한하게 집들을 많이 졌어요. 여기는 이렇게 계단들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도로 여건이 안 좋은 데 중에는 정말 건물이 너무 새 거다. 흑석 뉴타운의 거의 꼭대기에 있는 3구역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한테 뭐 투자를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뉴타운이 완성되면서 아파트의 값이 어떻게 변해 있고 흑석 뉴타운의 지금 입지를 처음에 설명드렸었잖아요. 예, 반포에서 고속터미널역에서 4k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나오면서 보니까는 노들길을 타면은 여의도까지 5분 내에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한강대교 하나 건너면 바로 용산까지도 5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는 서초구 그리고 용산구 영등포구를 5분 내로 다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핵심지, 그 세 개 구의 핵심지를 5분 내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중앙대학교 병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종합병원 근처는 별로 안 좋습니다, 주거지로서. 왜냐면은 이런 말씀드리면은 좀 물론 근처에 와서 사이렌을 끄는 경우도 있는데 좀 사이렌 소리가, 그러니까는 병원 앞에는 사이렌을 끄는데요, 그 병원까지 오는 길목 있죠, 그 근처에는 사이렌 소리가 굉장히 심해요. 병원 사이렌 소리가, 그 응급차. 그래서 새벽에도 뭐 울릴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 깜짝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예. 자, 지금 앞에 보이는 오른쪽에 새 아파트가 그 흑석 8구역을 재개발한 롯데구, 롯데 뒤에도 또 이름이 많이 붙었고 이름 모르겠어요. 롯데입니다. 하여튼 롯데에서 시공한 8구역인데 금액은 한 14억 중반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롯데캣을 건너편 이제 좌측으로 보이는 곳이 좌측쯤이 흑석 9구역 정도 돼요. 흑석 9구역 정도 되고, 자, 흑석 3구역은 지금 거의 철거를 다 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흑석 9구역이고, 이 철거를 해놓은 곳이 흑석 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신축공사라고 되어 있죠. 흑석 3구역 재개발 신축공사. 잠깐 있는 사이에 빵하네. 하여튼 성질들은. 거의 뭐 지금 여기는 굉장히 고바이에요. 그 위에 유앤미 아파트, 기존의 흑석 뉴타운 구역에는 있지만은 이제 정비구역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유앤미 아파트, 이것도 지금 한 9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비싸고요. 이 고바이에 있는 이 지금 동부 센트레빌, 흑석 6구역을 재개발한 동부 센트레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바이에 있고 지하철역에서 멀고 이러다 보니까는 지금 재개발된 아파트 중에, 흑석 뉴타운에서 재개발된 아파트 중에는 좀 가장 좀 저렴한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33평 기준으로 한 12억에서 13억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언덕이 여긴 되게 높네요. 지금 흑석 이 3구역이 프리미엄이 8억 가까이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동부 센트레빌에 비추어 봤을 때 좀 이 8억은 오버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왜냐면은 뭐 스키로 따지면은요 초급자 코스 이상 언덕이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 흑석 3구역의 현장들 다 철거가 돼 있는데 아마 재개발 구역의 희소성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근데 기준 가격을 동부 센트레빌 2차랑 한번 견주어 가지고 금액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프리미엄만 놓고 봤을 때 조합원 분양가랑 프리미엄을 계산을 해보면은 거의 한 15억에 육박할 것 같거든요. 근데 기존 아파트가 지금 12, 3억 밖에 안 되는데, 인근 비슷한 흑석 뉴타운에 비슷한 입지에 동부 센트레빌 2차가 12, 3억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새 아파트라는 이유로 이거를 15억 주고 사면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흑석 3구역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데 완성되면 조망은 좋겠네요. 한강까지 보이네요. 여러분들 한번 조망 살짝 보십시오. 예, 좋네요. 네, 여기 수희 아저씨가 저 여기 올라오면 안 된다고 지금 잡으러 왔습니다. 네, 이거 좀 잠깐 찍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안 찍을게요. 네. 예, 방금 그 흑석 3구역 그 관리 아저씨가 찍지 말라 그래가지고 제가 찍다 멈췄는데, 흑석 3구역 바로 뒤에 지금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흑석 3구역보다 오히려 지대가 더 높아요. 여기 올라오니까는 지금 흑석 3구역 전체를 볼 수가 있고, 현장을 전체를 볼 수가 있고, 조망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는 이제 강이 있고 이렇게 뒤에는 산이 있는데, 배산임수인데 약간 거꾸로 돼 있습니다. 거꾸로 돼 있는 게, 원래 남쪽으로 이제 강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북쪽으로 강이 있고 남쪽으로 산이 있어요. 이거는 좀 일조권에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형이 반대로 생겼을 경우에는 뒤에 있는 집들이 해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입지는 굉장히 좋은데 지형 형태는 흑석 뉴타운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배산임수가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울기도, 지형의 기울기도 반대로 되어 있고, 그래서 햇빛을 이제 덜 받는 기울기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지형적인 부분은 조금 별로인 것 같고, 전반적으로 입지는 굉장히 좋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흑석 3구역 같은 경우가 프리미엄이 8억이라고 하는데, 물론 좀 과한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저는 뭐 그 8억이 중요하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서울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재개발을 하면은 어떤 애널리스트가 말을 하는데 서울시 집값은 오른다. 당연히 오르죠. 재건축을 하면은 기존 아파트에 돈을 더 들으니까는 당연히 가격이 오르죠. 리모델링을 하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죠.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 가격에다가 리모델링을 할 비용을 더하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뭐 그게 뭐 잘못된 것처럼 뭐 말하는 애널리스트도 있겠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서울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다라는 것은 내가 최소한 계속 서울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개념인 것 같아요. 흑석 뉴타운의 전반적인 걸 지금 둘러봤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흑석 11구역까지 입지를 한번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석 4구역이 재개발이 된 여기가 청호아파트라는 곳이고요. 바로 지금 우측에 보이는 곳이 흑석 4구역이 재개발이 된 대욱 푸르지오 아파트예요. 그리고 여기를 따라 쭉 내려가면은 흑석동에서 제일 먼저 입주한 동부 센트레빌이 나오는데 흑석 4구역 지금 이 재개발이 된 푸르지오 아파트도 한 14억이 채 안 되거든요. 한 13억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저기 동부 센트레빌이 한 14억 5천 정도 하는데 흑석 3구역이 새 아파트라는 이유로 지금 프리미엄이 8억이다. 조금 센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사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흑석 11구역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왼쪽은 한강 현대아파트가 보이고요. 아까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설명드렸었죠. 왼쪽 이 한강 현대아파트의 맞은편, 한강 현대아파트는 한강에 붙어 있고 그 맞은편 지금 보이는 곳이 11구역이에요. 자, 여기가 개발되면은 7구역을 따라가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한강 현대아파트도 나중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높이 올라갈 경우에 11구역이 재개발되어도 좀 조망권에서는 한계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흑석 7구역 아크로 리버하임이 개발된 것보다는 지금 그 흑석 뉴타운은 다 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요. 꽃샘추위가 찾아오고 바람도 되게 많이 불어가지고 다리 위를 건너는 것도 아닌데 오토바이가 흔들흔들하네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도 좀 조심하면서 저희랑 계속 돌아다녀 보시면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남들보다 상대적인 부자가 될 수 있을지 계속 연구하는 시간을 앞으로도 계속 가지도록 할 테니까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현장 답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인터뷰를 하고 다시 한번 현장을 더 둘러보는 관계로 이렇게 제가 오토바이를 탄 상태에서 제 얼굴이 안 보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서울 국립현충원 앞에서 마무리를 하게 됐네요. 자, 여러분들, 현장이 답입니다.